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닭 1,000마리를 먹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네, 시판 사료를 사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산란계 사료, 육계 초기 사료, 육성용 펠릿 사료 모두 필요 없습니다. 현금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의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식물과 대부분의 농부들이 무시하는 곤충을 활용해 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봅시다. 사료 가격이 농부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양계업을 포기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사료값을 감당할 수 없어 닭을 조기에 처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료 가격은 3배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바로 여러분의 농장에 있다면 어떨까요? 아졸라, 모링가 나무, 고구마, 잎, 비름, 바나나 줄기, 그리고 물론 동해 등의 유충의 그 답이 있다면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고단백 아졸라를 재배하는 법, 닭을 위해 바나나 식물을 가공하는 법, 왜 모링가가 슈퍼푸드인지, 고구마 덩굴이 어떻게 사료 비용을 줄이는지, 그리고 동해 등의 유충기 여러분이 가게에서 사는 비싼 단백질을 어떻게 대체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사료 비용을 0%까지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단백질을 생산하는 법, 가축을 위해 천연 비타민을 재배하는 법, 그리고 사료를 사지 않고 1,000마리의 닭을 먹이는 것이 정말 가능한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몇 가지 진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100% 무료일까요? 아니면 그저 신화일 뿐일까요? 자, 함께 알아봅시다. 닭 사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사실 농부들은 수익의 67% 이상을 닭 사료를 사는 데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닭 사료에 필수적이고 요구되는 영양 균형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채 부실하게 준비된 시판 사료들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시판 사료들이 나오기 전 예전 농부들은 어떻게 닭을 먹였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이 식물, 모링가를 사용했습니다. 학명은 모링가 올레이페라, 모링가 오레이페라입니다. 모링가의 건조 중량에는 25, 30%의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또한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분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계란 노른자의 색깔, 면역력, 닭의 빠른 성장, 그리고 특히 산란계의 경우 매우 단단한 껍질을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링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신선한 상태로 닭에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잎을 수확하여 잘게 썰고 아졸라나 고구마 잎과 섞어 즉시 직접 먹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번째 옵션은 수확 후 건조하는 방법이며 이것이 저장하기에 더 좋습니다. 즉, 잎을 수확하여 직사광선이 아닌 그늘에서 말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가루로 빻습니다. 그리고 사료의 최소 10kg 사이로 섞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낭비를 방지하고 소화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2번째 그룹은 고구마 잎입니다. 이 고구마 잎에는 15, 20%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는 에너지와 충분한 섬유질 공급원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료 비용 절감과 물론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할까요? 부드러운 덩굴을 수확하여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그늘에서 2바 3시간 정도 약간 시들게 하세요. 그런 다음 아졸라, 모링가와 섞으세요. 산란계의 경우 사료 비율에 함세렐 5% 사이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공할 것입니다. 계량형 키에네지의 경우 아마 더 많이 줄 수도 있을 텐데 비율을 약간 더 높여야 합니다. 세 번째 식물은 비름입니다.
이것은 특히 요리해서 줄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비름을 어떻게 요리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름은 적절하게 준비해야 하는 매우 강력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비름에는 옥살산염과 한경양 인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닭에게 주기 전에 이것을 요리합니다. 비름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1단계. 신선한 잎을 수확합니다. 2단계.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3단계. 물에 넣고 20% 25분 또는 30분 정도 끓입니다. 4단계. 여분의 물을 따라냅니다. 5단계. 식힙니다. 6단계. 아졸라, 고구마 잎, 그리고 동해 등의 곤충과 섞거나 어딘가에서 확보한 다른 사료와 섞을 수 있습니다. 요리는 소화율을 높이고 환경 양소를 줄이며 특히 산란개를 키우는 농부들에게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생으로 대량 급여하지 마세요. 전체 배합비의 15% 사이를 사용하세요. 네 번째 식물은 바나나 식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바나나가 왜 매우 영양가가 높은지, 그리고 어떻게 닭 사료의 최대 40%를 줄이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바나나 줄기를 사용하세요. 바나나 잎을 사용할 수도 있고 너무 익은 바나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닭들은 그것을 정말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준비 방법은 줄기를 잘게 썬 다음 약간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발효시키는데 약 24시간이 걸리며 이 잘게 썬 줄기를 동해등에나 아졸라와 섞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줄기가 섬유질을 제공하고 장 건강을 증진하며 폐기물 비용을 줄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은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부피를 채워주는 필러이자 수분 공급원입니다. 이제 다른 식물인 아졸라로 가봅시다. 아졸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은 아졸라가 빠르게 자라는 부유 수생 양치 식물이라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이 식물은 정말 놀랍습니다. 38세포의 18%의 조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식물치고는 매우 높은 수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산란계, 특히 산란 지원, 개량형 키에니에지의 성장 촉진, 그리고 값비싼 단백질 사료의 일부를 대체하는데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좋은 점은 이겁니다. 제게 아졸라가 아주 많이 있으니 원하신다면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돈 100실링이면 2킬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1캐릭이 아닙니다. 300케냐 실링이면 재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졸라 2킬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단계별로 어떻게 재배할까요? 우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얕은 연못을 파세요. 깊이는 1.5피트 정도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 다음 비닐 시트를 깔거나 그냥 물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저희처럼 비닐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죠. 시암포 본치 및 깊이로 물을 채웁니다. 또한 아졸라 성장에 필요한 초기 영양분을 제공하는 소똥 슬러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아졸라 종자를 넣습니다. 이제 저에게서 구입한 아졸라를 배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7개월 안에 여기 제 것처럼 연못이 완전히 뒤덮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졸라는 6일에서 10일 사이에 2배로 불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즉, 수확 후 약 7일이 지나면 다시 수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확한 아졸라는 닭에게 바로 먹일 수 있습니다. 닭에게 먹이기 위해 어떻게 준비할까요? 1단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를 사용하여 신선한 아졸라를 수확합니다. 그런 다음 냄새나 과도한 진흙을 제거하기 위해 씻으세요. 3단계. 물기를 완전히 뺍니다. 4단계. 잘게 썬 다른 채소나 동해 등의 곤충과 섞으세요. 산란계의 경우 아졸라를 100% 먹이지 마세요. 전체 비율의 시치올 2.5%에서 20% 사이만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개량형 키에네지의 경우
전체 비율의 최대 3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아졸라를 너무 많이 먹이면 닭의 배설물이 묽어집니다. 아졸라를 과도하게 급여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농자재 판매점에서 사료를 사지 않고도 천천 마리의 닭을 실제로 관리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시판 사료 제로, 농장에서의 천연 방식뿐입니다. 여러분의 농장에서 직접 재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케냐 공화국 이외의 지역에 계신 경우 어느 지역이나 국가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이와 같은 양질의 영상을 제작할 때 유튜브가 자동으로 알림을 보낼 수 있도록 구독을 고려해 주시고 소규모 농부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배워나갑시다. 시작해 봅시다. 현금이나 돈 한 푼 없이 1000마리의 닭을 먹이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몇 마리의 닭을 키우든 상관없이 실제로 수익의 0.4% 수준에서 닭을 먹일 수 있는 5가지 간단한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아이디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파리들이 전 세계의 농업을 조용히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상상해 보세요. 양계 농가부터 어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동해등의 사육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가축을 먹이고 토양을 풍요롭게 하며 환경까지 한꺼번에 정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매우 간단한 도구로 농부들은 동해등의 유충을 길러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럼 보이는 것이 부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을 곧 놀라게 할 것입니다. 가봅시다. 잠깐 들어보세요. 이 쓰레기를 수백만 달러로 바꾸고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쓰레기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부엌의 썩은 음식, 시장의 폐기물, 우리가 매일같이 버리는 남은 음식들이 황금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땅속의 금이 아니라 자라고 번식하며 미래를 먹여 살리는 살아있는 황금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닭, 물고기, 소, 오리, 모든 것을 먹여 살립니다. 들어보세요. 작고 조용한 상자 안에서 이 작은 검은 파리들이 농업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이 거부하는 것을 먹고 대가로 우리에게 단백질, 비료, 수익을 줍니다. 비싼 기계도 필요 없고 넓은 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연, 지능,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질문이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이것을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곤충들은 폐기물을 부로 바꿉니다. 쓰레기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이 수입이 됩니다. 시장, 가정, 농장은 폐기물을 돈으로 바꿉니다. 두 번째, 저렴하고 고단백인 동물 사료입니다. 유충은 최대 45%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물고기, 닭, 돼지에게 완벽합니다. 동물 사료 생산자들에게서 사는 값비싼 사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유충은 매우 깨끗한 환경을 만듭니다. 폐기물, 냄새, 유해, 세균을 줄여줍니다. 화학 물질 없이 자연이 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기질 비료를 제공합니다. 남은 부산물은 농작물을 튼튼하게 하고 토양을 치유하는 영양 풍부한 비료가 됩니다. 다섯 번째, 시작하기 매우 쉬운 사업입니다. 넓은 땅도 무거운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지식, 꾸준함, 그리고 비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사업이 이토록 간단하고 수익성이 좋고 강력하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것을 무시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천천 마리의 닭을 완전히 무료로 먹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노동 비용이 들며 장비 구입과 같은 다른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5가지 아이디어는 여러분의 생산 비용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었는지 알려주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시고, 케냐 공화국 이외의 지역에 계신 경우 어느 지역이나 국가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지금은 여기까지입니다. 농장 폐기물을 양계업의 황금으로 바꾸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땅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농업의 비밀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미래를 직접 가꾸기 시작하세요. 농업 지혜의 다음 보물은 곧 공개될 것입니다.